배우로서 자립이 결국 스스로 서는 능력인데 스스로 서려면 스스로 묻고 답할 수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자문자답을 되게 잘해야 된다. 왜냐면 이 업계 자체가 그렇더라 하는 전문가들이 되게 많잖아요. 맞아요. 카더라 통신이 많죠. 네네, 많아요. 그래서 더더욱이나 휩쓸리기가 쉬운 직업이다. 그래도 우리는 이 영상을 보고 시간을 저는 아껴주고 싶다는 게 저는 이 채널의 취지거든요. 네. 제 생각에는 자립하는 방법은 딱 3가지가 있다. 무엇이 우리 이제 1회 너무 좋은 얘기를 너무 많이 해줬어요. 네. 이제 또 많은 분들이 기다리고 계실 텐데 우리 1회를 좀 되짚어보면 내가 배우는 선택받는 직업이다. 근데 내가 선택을 받았을 때 그저 대다수가 하는 의사결정, 그냥 감사하다, 최선을 다해야겠다, 포지션에 적합하게 해야겠다. 그건 당연한 거고 나한테 어떤 시그널을 줬을 때, 선택했을 때 내가 왜 선택했지라는 어떤 반추를 한번 해보고 그 다음에 그걸 통해서 계속 행동 양식을 도출해서 나만의 브랜드를 만들어라 네. 라는 네. 교훈을 주셨어요. 그렇죠? 네. 그러면 이제 2회는 1회는 어떤 궁금해서 연기상까지 받았네 해서 그냥 한번 클릭해보는 분들 그리고 타깃이 좀 불명확했단 말이에요. 근데 대부분 우리 이 다연돈 채널은 배우 지망생분들이 한 7~80% 많이 봐요. 네. 근데 이 배우 지망생분들한테 저는 정말 도움을 많이 드리고 싶고 도움을 드리고 싶어서 여기 나오셨잖아요. 근데 가장 중요한 게 뭐 감정 연기, 뭐 눈물 연기, 오디션 연기, 창작 독백 이런 것보다는 배우로서 어떻게 해야 자립을 할까? 네. 가 사실 오늘 쫙 A부터 Z까지 얘기해주면 사실 다른 영상 볼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좀 자립하는 방법에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장편 영화 주조연까지 데뷔를 했는데 다시 연기 공부를 하는 학생으로 돌아갔단 말이에요. 네네. 그 누구보다 저는 잘 알 거라고 네네.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리고 겪었고 2년간 고생해서 그래서 그걸 한번 천천히 풀어주시면 감사드릴 것 같습니다. 배우로서 자립이 결국 스스로 서는 능력인데 스스로 서려면 스스로 묻고 답할 수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자문자답을 되게 잘해야 된다. 왜냐면 이 업계 자체가 그렇더라 하는 전문가들이 되게 많잖아요. 맞아요. 카더라 통신이 많죠. 네네, 많아요. 그래서 더더욱이나 휩쓸리기가 쉬운 직업이다. 업계다. 그래서 내가 스스로 바로 서 있지 않으면 휩쓸릴 수밖에 없고 나쁜 사람들도 만나게 되고 그렇게 되는 것 같은데 일단은 뭐 연기의 난관에 부딪혔을 때나 아니면 내가 어떤 연기를 지속할 때 뭔가 문제가 생겼을 때 항상 이 3가지를 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일단 what, 무엇이 문제인지 무엇이 문제인지 파악을 했으면 좋겠어요. 대부분 뭔가 문제가 닥쳤을 때 감정에 휩쓸려서 문제가 뭔지도 모르잖아요. 내가 어때 연기가 안 돼. 근데 나 그냥 힘들어. 게을러. 다시 하자 내일 그냥. 이렇게 해서 진짜 내 문제가 뭔지를 파악을 못 해요. 근데 무엇이 문제인지 적어야 될 것 같아요. 적고 내 눈으로 확인을 하고 그러면 그 다음에는 why. 왜 안 되는지를 파악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저는 이 외에서 과거나 트라우마를 좀 많이 생각을 하게 돼요. 예를 들면 내가 소리 지르는 게 막 안 돼. 근데 선생님이 소리 질러! 라고 말을 하는데 그랬을 때 내가 소리를 만약에 예를 들면 어렸을 때 소리 질렀던 경험이 있는데 그때 혼났던 경험이 있어요. 그러면 소리를 못 질러요, 사람이. 그렇지. 아픔 때문에. 그러면 내가 왜 문제가 됐는지 그 과거를 들여다보면서 파악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해결 방법, how예요. 원인을 파악한 다음 거기에 맞게 해결 방법을 세워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때 소리를 질렀을 때 누군가한테 혼났어. 근데 그 혼낸 사람이 잘못한 걸 수도 있잖아요. 내 잘못이 아니라. 그런 것들을 과거를 다시 돌아보면서 풀어내고 그러면 요거를 좀 더 쉽게 이분들한테 와닿게 예를 들어서 거의 고민인 게 왜 나는 오디션에 맨날 떨어지지? 그럼 이것도 무엇이 먼저 문제인지 도출하고 그 다음에 왜 이런 문제가 생겼는지 원인을 또 도출하고 그 다음에 이걸 대안은 무엇이고 네. 어떻게 할 것인지 네. 이렇게 좀 3단계로 네. 근데 그 어떻게 해서 중요한 게 2가지로 나뉘어요. 혼자 해결할 수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어요. 혼자 해결을 하는 건 내가 예전에 뭐 과거에 학원이든 선배든 누군가한테 연기 이론을 배웠어요. 방법을 배웠어요. 그러면 자기 안에 데이터가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내 안에 있는 데이터를 쭉 적어보면 내가 생각보다 그 안에서 안 하고 있을 확률이 좀 높아요. 한 개도 안 지키고 있을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맞죠. 솔직히 말해서 그거잖아. 의사가 맨날 술 먹지 마세요. 금연하세요. 근데 맨날 안 하거든요. 네네네. 그런 거랑 비슷한 거잖아요. 네네네. 맞아요. 그래서 그걸 먼저 지키고 일단 혼자 할 수 있는 건 혼자 해보고 근데 그래도 안 될 수 있단 말이죠. 특히나 연기를 많이 배워보지 않은 분들은 노하우 자체가 없어요.
그러니까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해결 방법을 찾을 수가 없단 말이죠. 그때는 반드시 내가 혼자 해결이 안 된다라고 판단이 들면 그걸 해결해 줄 수 있는 조력자를 찾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립이라고 하면 스스로 서는 능력이라고 생각하는데 스스로 설 능력이 없는데 스스로 서는 건 이건 현명한 선택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아기만 따져도 아기가 맨날 넘어지지만 일어서고 넘어지지만 일어서고 근데 그 조력자가 부모님이잖아요. 네, 맞아요. 그러면 좋은 조력자를 좀 찾는 방법이 있을까요? 왜냐면 대한민국에 정말 수많은 연기학원이 있잖아요. 맞아요. 근데 뭐 우리 단체를 홍보하는 게 아니라 진짜로 솔직하게 좋은 조력자란 과연 본인이 생각하기에 정말 말 그대로 자기한테 맞는 선생님을 찾아가야 되는데 조력자를 찾아야 되는데 예를 들면 난 연극을 정말 전문적으로 하고 싶어. 그럼 연극 계속 하셨던 분들이 좋은 거고 아니면 나는 좀 성격이 너무 지적받으면 힘들어. 그러면 좀 나를 보듬어 줄 수 있고 그걸 포용해 줄 수 있는 선생님한테 가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절대적인 좋은 선생님은 없는 것 같고 결국은 내 기질과 저 선생님이 합이 맞아야 된다. 그 너무 좋은 말인데 사실 그거를 현실적으로 제가 배우 지망생이에요. 근데 상담을 가면 상담으로 딱 한 번의 교감 빼고는 네네. 얻을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렇죠. 이 사람의 어떤, 그러니까 상담이라는 건 첫 만남이잖아요. 네. 둘 다 어떤 사회적인 페르소나를 쓰고 가장 좋은 모습을 보여주려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난 거기서 그래도 우리는 이 영상을 보고 시간을 저는 아껴주고 싶다는 게 저는 이 채널의 취지거든요. 네. 그래서 좀, 그러니까 나랑 맞는 선생님을 찾는 건 당연히 중요한데 그거를 조금 더 노하우가 있을까요? 한 번에 좀 알아볼 수 있는. 아니면 지금 인터넷 시대니까 네. 정보가 이렇게 많은데 거기서 도출하는 방법이라든지. 그 사람이 쓴 글을 보면 좀 그 사람이 보이는 것 같아요. 항상 글은 그 사람의 철학이 담겨 있고 그 사람 생각이 담겨 있고 어떤 식으로 삶을 살아가 나가는지가 담겨 있는 것 같아요. 글에 가장. 근데 앞에서 상담할 때는 사람 좋은 척 할 수 있고 하지만 왜냐면 우리가 네. 연애했을 때 첫 만남, 소개팅 첫 만남 그렇게 잘한다고 그러니까요. 하죠. 저도 그렇게 잘했거든요. 그렇군요. 네. 그래서 글을 보면은 그 사람이 쌓아온 역사들이 보이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을 그걸로 평가하고 판단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되게 좋은 말이다. 그러니까 글로써 그 사람의 사고를 한번 추리해봐라. 네. 그리고 한번 대면해봐라. 네. 그러면 조금 더 행동 양식은, 내가 예를 들어서 어떤 저 코치님한테 연기 레슨을 받고 싶어. 왜? 내 인생에 어떤 연기 조력자를 만나고 싶어. 그렇다면 상담 전에 그 사람이 쓴 칼럼이 일단 있는가를 네. 먼저 확인을 하고 한 10개 정도는 읽어봐야겠네. 네네. 그쵸. 그리고 좀 더 쉽게는 과거, 좀 격차를 둬서 이 사람이 뭐 예를 들어서 2016년에 쓴 칼럼이랑 2020년에 쓴 칼럼을 한번 확인을 해보고 이놈이 아주 사고가 갱신이 되면서 하고 있구나. 아니면 이놈은 아주 광고하려고 노력하고 네네네. 있구나. 네. 아주 이놈은 그 캐스팅으로 사람 희망 고문 주구나. 네. 그렇게 추리해보는 것도 네, 할 수 있죠. 방법이겠네요. 그래서 이때 중요한 거는 네. 학생이 배우려는 학생이 난 캐스팅에만 혈안돼 있고 빨리 활동하고 싶어 하면 당연히 그 캐스팅으로 현혹하는 사람들한테 끌릴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근데 내가 정말 제대로 배우고 싶어. 그러면 연기에 대해서 사고가 정확히 있고 제대로 가르쳐주고 싶은 사람들의 글에 끌리게 돼 있는 거고요. 결국엔 자기 니즈에 맞는 사람을 찾아갈 수밖에 없는데 그랬던 것 같아요. 되게 좋은 노하우를 많이 알려줬다. 그러면 우리 이제 툭 까놓고 하나만 더 얘기합시다. 지금 캐스팅 연기학원이 나왔으니까 당연히 내가 캐스팅이 되고 싶겠죠. 근데 연기력이 없으면 캐스팅 될 확률이 없죠. 많아요? 본인은 됐잖아요. 그쵸? 어폐가 있잖아. 본인은 이미지 때문에 주전이 됐잖아요. 네. 난 그렇게 고생해서 8년 고생해서 장편 영화 주연을 했는데 네. 근데 어차피 오래 못 갑니다. 이게 중요해. 네, 어차피 오래 못 갑니다. 난 이 말을 듣고 싶었어. 네. 될 수도 있어. 될 수도 있는데 그게 어차피 오래 못 간다. 네. 떠먹여 준 거잖아요. 맞아. 어떻게 보면. 이미지 때문에 좋은 경험은 할 수 있다. 네. 현장이란 좋은 경험. 네, 네. 확률적으로 네. 많이도 없지만 하지만 연기자의 핵심 업무는 직업이니까 이게 네. 꿈이 아니라 네. 연기력이고 네. 바리스타의 핵심 업무는 커피 잘 만들고 새로운 어떤 커피를 R&D하고 네네. 이런 게 핵심 업무인 것처럼 그거를 인지하면 네. 되게 좋을 것 같네요. 그렇죠? 그러면 조급해지지도 않는 것 같아요. 어차피 이렇게 가고 캐스팅 그냥 잠깐 해주는데 혹해서 가고 그리고 실력이 없는데 대부분 캐스팅을 해주는 건 거의 보조 출연입니다. 이거는 알바몬에 가시면 되고요. 네. 근데 내가 배우로서 정말 사람들한테 뭐 어떤 메시지를 주고 감동을 주고 제대로 배우 활동을 오래 하고 싶어. 그러면 당연히 실력이 동반이 돼야 된다. 너무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그 마지막으로 이 영상을 좀 보고 이게 요약을 항상 저희는 해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우리 화연 배우님과 그리고 우리 커뮤니티 설문지에 55명 네. 답변 주신 분들이 이 영상을 보고 좀 얻어갈 거는 제 생각에는 자립하는 방법은 딱 3가지가 있다.
무엇이 what을 생각해보고 why를 생각해보고 how를 생각해봐라. 이게 뭐 정거장이 다 다를 거 아니에요. 연기 공부할 때, 아니 연기 공부하면서 성장통이 있을 때, 아니면 이제 지금 내 현장에 있을 때, 이건 계속 필요한 거 아니에요. 네네. 그리고 그냥 인생을 살아갈 때도 가장 필요한 것 같아요. 배우로서 자립이 곧 인생에서의 자립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인생의 자립을 잘하는 사람이 배우로서 자립도 잘한다라고 생각을 해요.